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불장 시의 출구 전략과 비트코인 최고 가격 전망 등 중요한 얘기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최근에 25만 코인 유튜버인 벌추어 베이컨이 49만 유튜버 락 데이비스를 초청한 인터뷰를 통해서 한 수 인사이트를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터뷰는 24년 2월 1일자에 발생을 했었고요. 원래는 라크 데이비스가 먼저 신성이죠. 떠오르는 신성 베이컨을 본인 채널에 초청을 해서 성공 스토리나 이런 걸 인터뷰를 했었는데 이번엔 반대로 벌추어 베이컨이 오랫동안 존경하는 라크 데이비스를 본인 채널로 초청을 한 인터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편의상 베이컨의 말은 까만색으로 표시를 했고요. 라크 데이비스는 파란색 글씨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베이컨이 일단 사회를 봐야겠죠. 일단 질문을 합니다. 제가 2018년부터 장기 투자가 힘들 때마다 지켜보고 존경했던 라크 데이비스를 모셨습니다. 오늘 정말 할 말이 많았어요. 비트코인 가격 전망도 있고 출구 전략도 있고 뒤에 이제 알트코인 뭐 추천도 있고 많이 있는데요. 일단 이런 거에 앞서서 어떻게 시장에 들어왔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이렇게 스타트를 끊었는데요. 이 라크 데이비스라는 친구는 굉장히 유쾌하고 뭐 박학다식도 한데요. 굉장히 성격이 재밌습니다. 이분은 성공하기 전부터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쾌하게 시작을 합니다. 이 시장에 들어온 이유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거 굉장히 재밌는 이상한 이야기인데, 우리 엄마 때문에 들어왔다. 예전부터 엄마가 이 비트코인이라는 게 있다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그때 2012년도에 나는 처음 들었는데 대학 강의실에서 비트코인 들어는 봤는데 그때는 왜 이렇게 주말마다 쓸 돈이 많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돈이 없어서 결국 넘어갔다. 무시하고 넘어간 거죠. 그러다가 2017년에 우리 아시잖아요. 또 한 번의 불장이 찾아오니까 엄마가 또 한 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너 이거 좀 해봐야겠는데 이거 뭔가 좀 특별한 게 있는 것 같은데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요. 그 이후에 이 시장에 뛰어들게 됐다. 뭐 투자도 하고 지금은 분석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컨이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그럼 처음으로 산 코인들은 뭐였나요? 라크 데이비스가 처음 샀던 건 다행히도 이제 비트코인이었고요. 그 후에 알트코인을 3개 샀었는데 넴, 디지바이트, 리플이었다. 요 3개 이제 최초로 샀다는 거죠. 근데 지금 리플은 의미가 있지만 아직도 들고 있지만 나머지는 아무도 말 안 하더라 하면서 깔깔거리고 웃습니다. 그러면서 이 벌추어 베이컨이요. 라크 데이비스의 과거 5년 전, 6년 전 이제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또 추억의 코인들 굉장히 많았네요. 뭐 이렇게 코인을 소개하는 영상들이었나 봐요. 넴, 모네로, 대시, 네오, 뭐 아이오타, 웨이브, 뭐 오미세고도 있고요. 뭐 별의별 코인 예전에 많았었잖아요. 그리고 오글거리는 영상 참 많았네요. 하니까 이 친구가 끼어들면서 저 코스염 아저씨 버려요. 코스염 본인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 보고. 그래서 하나 캡처를 해봤는데요. 이게 5년 전, 6년 전 라크 데이비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코스염 길러가지고 이렇게 로켓도 쏘고 화상 폭발도 시키고 참 이때 당시 5년, 6년 전이니까 조회수가 뭐 200 몇, 300 몇, 400 몇 하는데도 굉장히 해맑죠. 그래서 유쾌한 친구 참 보기만 해도 좀 에너지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지금 사진 보면서 깔깔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웃고 떠들다가 다시 한번 라크 데이비스가 이제 본론으로 돌아옵니다. 이 수많은 코인들 지금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다. 여기서 나는 큰 교훈을 얻었다. 오늘날 아이디어는 전혀 새로운 게 아니다. 오늘요, 라크 데이비스가 명언을 굉장히 많이 할 건데요. 그 중에 하나더라고요. 오늘날 아이디어는 새로운 게 아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회사의 회의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뭐 연말이든 연초든 사업 계획하든 워크숍이든 할 때마다 어떻게 하면 매출 올릴 거냐, 회원가입 어떻게 할 거냐 항상 하잖아요. 근데 아이디어를 내잖아요. 그러면 그거 5년 전에 했는데 10년 전에 한 건데 이래서 안 됐고 저래서 안 될 거고 돈이 없어서 안 돼. 회의를 하라고 하는데 뭐 다 안 된답니다. 뭐 그런 갑자기 제 뭐 추억이 좀 떠올라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시 돌아와서 예를 들면 골렘이란 코인 우리 기억나지 않느냐? 업비트에도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탈중앙화 분산형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당시에 굉장히 핫한 지금도 있죠. 탈중앙화 분산형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우리 AI 코인이라고 하면서 뭐 렌더 토큰, 뭐 아카시, 그리고 뭐 헬륨, 뭐 무선 네트워크, 뭐 수백 가지 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있었던 겁니다. 골렘이라는 코인이 이 테마를 들고 왔었는데요. 현재 새로운 멋진 코인들이 생겨나서 다 잊혀지지 않았느냐. 지금은
누구도 골렘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는다. 근데 안타까운 건 그들은 스캠이 아니라 사기가 아니라 단지 대량 채택에 실패했을 뿐이다. right 아이디어였는데요. wrong time에 나왔기 때문에 운이 없어서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갔다. 이걸 보면서 참 투자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운도 있어야겠죠. 너무 앞서가는 것도 좀 곤란하다. 이것도 명언이죠. 참 명언을 자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베이컨이 뭐 맞장구를 칩니다. 맞아요. 과거엔 디파이 용어조차 없을 때 수많은 지불 코인이 나왔다가 사라졌었고 레이어 1도 수없이 나왔다가 사라졌죠. 뭐 이더리움 이긴다고 별의별 거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새로운 또 레이어 1들이 이렇게 선보이고 있다. 이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추억 여행을 떠납니다. 라크 데이비스는 넴에 물렸었던 얘기, 처음 뭐 넴 살 때 이제 뭐 USDT는 어떻게 사야 되고 돈은 어떻게 보내고 회원가입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 뭐 모험을 했다고 하면서 재밌게 썰을 풀었고요. 베이컨도 처음에 에이다 샀다가 엄청난 뭐 손해를 보고 물렸고 뭐 뭔지도 몰랐다 뭐 등등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떠들었습니다. 참고로 저도 빗썸에서 예전에 그 익명성 코인들 유행했잖아요. 대시, 뭐 모네로, 제트캐시, 뭐 처음에 사면 항상 좀 돈을 버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금만 돈을 넣잖아요. 그래서 대시를 전 처음 샀던 것 같은데 사자마자 막 쭉쭉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큰 돈을 넣어서 뭐 에이다 넣고 퀀텀 넣고 해서 에이다는 일본에서 뭐 ATM 기계가 나온다고 하면서 뭐 곧바로 이제 뭐 실생활에 쓸 것처럼 뭐 소문이 났었고 퀀텀은 아시겠지만 뭐 로켓 쏜다고 하고 그랬다가 어마어마하게 물려서 정말 큰 돈을 잃었던 기억이 저도 나네요. 그래서 이제 뭐 베이컨이 정리를 해봅니다. 비트코인 얘기로 돌아와 보시죠. 이번 불장은 2016년과 비슷할까요? 아니면 2020년과 비슷할 거라고 보나요? 물론 불장은 17년과 21년에 왔었는데 지금 24년이기 때문에 16년이랑 20년으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뭐 이런 얘기 제 영상에서 할 때도 저도 조금은 16년과 가깝다. 20년은 이제 팬데믹 유동성이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좀 왜곡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라크 데이비스도 약간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심한 경기 침체나 중동 전쟁 등 블랙스완 이벤트가 없다면 2016년과 유사하게 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한때 그레이스케일 매도 물량 지금까지도 뭐 얼마나 더 나오느냐 걱정을 많이 했었잖아요. 이 매도 물량도 소화된다면은 한동안 계속 상승할 겁니다. 어, 이제 뭐 단기적으로도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화제를 바꿉니다. 존 템플턴이 말했지, 위기는 이번은 다를 거야에서 온다. 라크 데이비스가 왜 이 말을 했냐면요. 언제나 스파크가 있었다. 촉매제가 있었고, 이제 화려하게 불꽃을 일으키는 그 불꽃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은 ETF가 그 스파크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디파이 썸머, 뭐 디파이 코인들, 뭐 당장 탈중앙화 디파이 금융이 올 것처럼 엄청나게 디파이 코인들이 올랐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내러티브, 기관 내러티브가 있었는데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사모으는 그런 이제 테마라고 할까요? 그런 현상이 이제 퍼져나가면서 20년도, 21년도 불꽃을 일으켰는데 24년, 5년은 이제 ETF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ETF도 이제 크게 오르겠지만 영원히 오르진 않으니까 조심해라. 이번은 다를 거다. 뭐 계속 오를 거야. 이런 거 이제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이컨도 동의를 하면서 나도 잠시 이제 그레이스케일과 FTX 매도로 인해 하락했으나 이거 이제 얼마 안 가서 소화되고 상승될 거라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내용이 또 오르내리다가 이게요, 굉장히 길어요. 한 40분 가까이 되기 때문에 제가 뭐 이제 생략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중략을 하고, 나도 이제 락키 데이비스도 이제 오를 거라 보는데 조심할 게 있어요. 조심할 건 강세장에서도 비트코인이 20, 30% 하락은 오는 건 이제 완벽한 표준이다. 강세장에서도 이 정도 오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겁니다. 완벽한 표준. 당연히 비트가 이 정도면 알트는 40에서 50%까지 떨어질 수 있겠죠. 근데 이거를 두려워하면 안 된다. 이거는 환영할 일이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겐세일은 24년에 너무너무 소중하다. 정말 소중하다. 환영할 일이라고 하는데 저도 격하게 공감을 합니다. 받아들여라. 이 하락에 공포를 느끼지 마시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의 명언을 날리는데요. 대본도 없는데 참 말 잘하더라고요. 명심할 것 또 있다. Don't buy forever. 제발 영원히 사지 마라.
우리 수많은 뭐 매체나 유튜브를 보면요. 항상 사라고만 하지 팔라고는 안 합니다. 근데 이 친구는 얘기를 하죠. 영원히 살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지 말라는 거죠. 조심해야 된다. 사실 매수로 이익을 보고 있는 창이 지금 닫혀가고 있다. 그러니까 사면 이득을 볼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그 창문이라는 표현을 외국 사람들은 잘 쓰더라고요. 이 창문이 닫혀가고 있는데 그래도 좀 현실적으로 좋게 긍정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연말까지는 조금 매수 기회가 남았다고 본다. 연말이니까 24년까지는 좀 매수할 수 있다는 타이밍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얘기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비트코인이 신고점을 돌파할 때, 이 신고점을 돌파한다는 건요, 21년 최고점, 우리 업비트 기준으로 한 8천 뭐 몇백만 원 갔었잖아요. 그거를 깨고 올라갈 때가 아마도 반감기 후에 뭐 6개월에서 9개월 후, 과거 통계를 항상 기준으로 합니다. 반감기가 뭐 24년 4월에 있으니까, 요때 한 10월, 11월 뭐 요때쯤이 이제 유력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신고점을 돌파를 할 때, 그 이후에 사면요. 그러니까 25년에 사면 보상이 빠르게 사라질 겁니다. 리스크 어워드가 사라질 거다. 사면은 손해 본다는 겁니다. 손해 볼 확률이 매우 높다. 그래서 통계상 제가 이건 제가 그냥 제 의견으로 썼는데요. 24년 10월에서 11월 전까지가 효과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타임이고요. 이게 넘어가 버리면 그러니까 뭐 그냥 25년으로 칩시다. 25년 때는요. 절대 사면 안 된다. 사면 리워드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고점 경신 후에는 절대 사지 말아야 하며 그로부터 6에서 12개월 후 신고점 경신한 후 6개월에서 12개월이니까 대략 25년 하반기라는 얘기가 왜 나오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나올지 신고점 경신 후에는 어떻게 나올지 매도를 하고 떠날지 고민을 하셔야 된다. 만약 당신이 20년 장기 투자자라면 모르겠지만 아니면 떠날 생각을 하셔야 된다. 조금만 더 하다가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으니까 꼭 명심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명언이네요. 이게 내가 당신 채널에 가서 보는 이유입니다. 하면서 극찬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베이컨이 묻습니다. 21년도에 만약 우리가 DCA 계속 달러 코스트 에버리지라고 해서 분할 매수 이거를 썼다면 60K 근처에서 했었겠죠. 그러면 엄청난 돈을 잃었겠지요. 21년에 해당하는 게 25년이겠죠. 25년에 열심히 사면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당신은 출구 전략을 쓸 기간이나 비트코인 목표 가격이 있나요? 자, 이게 오늘의 이제 중심, 뭐 핵심 문장이겠네요. 비트코인 목표 가격이 있느냐? 올 것이 왔다는 듯이 이제 한번 하늘을 쳐다보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블랙락이 들어오기 전이었다면 비트코인 기준 최고점 15만 불 정도, 하나로 약 2억 원 정도 되죠. 이 가격이 나이스한 가격이라고 할 것 같다. 그러나 비트코인 ETF로 인해서 이제 탑 가격까지 빠르고 쉽게 올 거라 본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살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최고점은 25만 불 정도. 하나로 하면 약 3.3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 정도까지는 보고 있다. 그러나 주의하세요. 25만 불 이 숫자에 집착하지 말아라. 만약에 240K, 24만 불 찍고 내려오면 어떻게 할 거냐? 나를 탓할 거냐? 큰일 난다. 이 숫자에 너무 집착을 하지 마세요. 하면서 자, 그러니까 뭘 같이 봐야 되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간 지표죠. 시장의 감정과 희열, 롤렉스와 벤츠, 그리고 코인베이스가 탑5 앱으로 선정이 되거나 크립토닷컴이 탑10 앱으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오랜만에 친구가 전화 와서 뭐 코인 하느냐고 물어보든지 아니면 비트코인 RSI 지표가 90이 된다면 떠나야 하지 않겠냐. 250이 안 찍히고 240 됐더라도 떠나야 되지 않겠냐. 꼭 명심하세요. 또 하나, 비트코인이 탑을 찍은 후에는요. 알트코인은 2에서 4주 동안 빠져나갈 기회가 있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탑 찍고요. 알트가 그 뒤에 춤을 췄다는 겁니다. 보통은 그래요. 뭐 이제 뭐 코로나 기간에 유동성이 너무 많아서 막 뒤죽박죽이 되긴 했었지만요. 그래서 비트 탑 찍은 후 한 뭐 길게는 한 달 정도가 알트 탈출 기간이다. 근데 이제 본인에 너무 취해서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요. 질문을 까먹었습니다. 질문이 뭐였지? 한번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베이컨이 대충 잘 얘기해 주셨는데 출구 전략에 뭐 타임라인 같은 게 있나요? 타임 기간이 있나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반복을 해요. 25년은 일단 사면 안 돼. 근데 25년에도 계속
팜코인, 그러니까 그 이자 농사 아니면 민코인, 뭐 핫코인 수많은 것들이 쏟아져 나와서요. 이익의 기회를 주긴 줄 거다. 뭘 사면 오를 수는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때는 일반적인 매수 기간이 아니라 특수한 경우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불행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할 것이다. 우리 아마 21년도에 대부분의 사람들 이렇게 했던 거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정신 차려야 한다. 굉장히 특유의 유머가 나옵니다. 절대 누군가 이제 나갈 시간이야. 출근은 이쪽입니다. 친절하게 안내를 안 한다는 거죠. 큰일 난다. 이게 혼란이다. 질서 있는 출근은 없다. 카오스가 온다는 겁니다. 정신 차려야 된다.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합니다. 잘 빠져나가셔야 되는데요. 예를 구체적으로 들어줍니다. 자, 탈출에 만약 실패했다. 불장 때 내가 떠나지 못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이제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더리움을 다음 사이클까지 나는 갖고 가지 않을 건데, 이분은요, 사실 주식도 하고 다른 거 다 하는 사람인데요. 지금은 코인에 올인한 사람입니다. 근데 다음 사이클 때까지 다 털고 간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더리움 많이 들고 있어요. 근데 내 이더리움 평균 가격은 $500 정도일 거야, 아마 대충. 그리고 대부분은 $300 미만에서 샀다. 근데 내가 만약 이더리움을 $10,000 이상에서 판다면, 물론 다른 사람들 뭐 15,000도 보고 20,000불도 보잖아요. 근데 $10,000 이상에서 판다면 훌륭하다. 나는 락앤롤을 출 거다. 이런 이제 본인만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의 기준 말고요. 내 기준. 근데요, 이더리움 같은 큰 시가총액 큰 코인들은 아마도 사이클 하반기에 매도 기회가 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뭐 알트코인 작은 것들은 뭐 이쪽 저쪽에서 튈 수도 있고 뒤에서 튈 수도 있지만 이더리움 같이 큰 시총은 하반기에 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알트마다 정점의 시기가 다를 것이다. 다른 거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서 또 소개를 할 거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지죠. 내가 만약 매도를 놓치면, 불장 때 놓치면, 정점에서 못 팔면 어떻게 하지? 여기에 대해 이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줍니다. 정점이 한 4에서 6주 타이밍이 이제 뭐 길면 나온다고 보고요. 요때 타이밍을 놓쳐서 매도를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총알을 깨물어야죠. 이게요. 아마 외국에서 뭐 bite the bullet이라고 하면서 총알을 이빨로 깨문다는 표현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뭐 예전에 군대에서 그 마취 없이 수술할 때 이 총알 주면서 이빨로 깨물고 있어. 그러니까 좀 고통을 감내해야 된다,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더라고요. 총알 깨물고 패배를 받아들이고 인정할 거 인정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리테스트 구간, 저항 구간. 보통 올라갔다가 떨어지면 뭐 밑에 저항 구간, 뭐 선 라인 그으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저항 구간에서 매도를 해야 된다. 매도함으로써 우리가 베어마켓에 진입하는 걸 확인해야겠죠. 베어마켓 인정할 거 인정해라. 베어마켓이 올 것이다. 그래서 그거를 눈으로 뜨고 확인을 해라. 또 여러 가지 지표가 뭐 아마 떨어지는 걸 가리키고 있을 겁니다. 베어마켓이 온다는 거를요. MACD라고 해서 장단기 이동 평균선을 가지고 뭐 예를 들면 뭐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하는 거 있잖아요. 요걸로 이제 투자하는 방법이 있는데 아무튼 주간 크로스오버, 그러니까 상승에서 하락으로 전환되는 신호가 발생이 될 거다. 요거는 명확한 매도 신호들이 그러니까 여러 군데에서 포착이 될 거란 겁니다. 그러면 최고점 매도는 못했음을 빠르게 인정을 하고 지금 매도 가능한 가격을 빨리 확인합니다. 빨리 업비트 켜서 팔 수 있는 가격을 보라는 겁니다. 행동을 바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기준으로 가격까지 친절하게 알려주더라고요. 이더리움 기준으로 7,000에서 8,000달러 정도에 팔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7,000에서 8,000달러에 이제 많이 떨어져서 팔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란 겁니다. 이거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12K, 13K, 뭐, 많으면 1,5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요때 팔 수도 있었지만, 팔 수 없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오라크 데이비스는 이제 못 팔면 7,000에서 8,000, 이더리움 기준입니다. 잘 팔면 12에서 13K, 13,000달러 정도 팔 수 있겠다는 사실을 역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도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정을 하자. 근데 이 정도 되면요. 또 다른 당신이 등장을 할 거다. 당신은 당신과 협상을 시도할 것이다. 모든 지표가 하락을 말하는데도요. 단지 짧은 조정이었어. 곧 좋아질 거야.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야, 이거 참 우리 너무 많이 겪었던 거 아닙니까? 저 17년도에도 겪었고요. 21년도에도 겪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겪었겠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미리.
그럼 다른 알트코인 가방은 어떨까요? 아까 알트코인 뭐 튀는 시점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이 친구들은 가방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더라고요. 그 코인을 이제 가방에 담고 있다는 표현을 쓰는데 저는 알트코인의 한 개의 비중이 10%가 넘어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비트랑 이더리움 제외하고입니다. 그것들 빼고 어떤 알트코인이어도 내 100% 포트폴리오에 10%가 넘어가는 걸 원하지 않는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부 코인이 펌핑이 나온다면요. 일부 덜어내야겠죠. 어떤 코인, 뭐 예를 들면 뭐 체인링크든지, 뭐 폴카닷이든지, 뭐 샌드박스든지 이런 거 갑자기 막 튀어 올라왔어요. 그러면 10%, 15%, 20% 올라가겠죠. 가격이 올라가니까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좀 덜어내자. 계속 덜어내서 뭐 다 팔리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덜 팔리면 뭐 팔리는 데까지 좀 덜어내는 전략. 왜요? 더 가고 싶긴 하겠죠. 그러나 만약에 내 가방에 500% 넘는 수익이 나는 가방이 있다면 팔아가면서 저는 리스크를 줄여 나갈 겁니다. 이것도 우리에게 좋은 전략, 이제 참고할 만한 인사이트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당신의 출구 전략을 반드시 짜 놓으세요. 이거는 내 거고요. 당신은 나랑 뭐 금액도 다르고 감내하는 인내심도 다를 거고 평단가도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나만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 당연한 얘기겠죠. 그래서요, 또 하나의 명언을 하는데, 이거는 참 번역하기가 아까워서 그대로 들고 왔습니다. 못하는 영어지만, If you are not planning to exit, then you are planning to be exited on. 당신이요, 탈출 계획이 없으면요, 이거 안 하면은, 당신은, 탈출되어질 것이다. 어쩔 수 없이 밖으로 튕겨져 나갈 것이다는 거죠. 타이에 의해서. 이 말을 하니까 베이컨이 정말 격하게 공감을 합니다. 저도 공감을 하고요. 아마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17년 혹은 21년도에 수없이 우리가 겪었던 그 뼈아픈 장면을 이 친구가 이제 팩트 폭력을 날리는 거죠. 이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계획이 없으면요. 출구 전략 있어야 된다. 만약 시장이 미쳐 날뛰면 탐욕과 환상에 사로잡힐 것이다. 미리 출구 전략 생각하지 않으면 탐욕에 당신 마비될 거다. 이제 생각이 멈춘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어디에 적어 놓든지 아니면 머리에 심어둬라. 절대 당신과 협상하지 않도록. 근데요, 글쎄요, 저는 이렇게 하는 건 요것도 좋은데요. 요것도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족들에게 한번 얘기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아들이나 뭐 와이프나 우리 금연하거나 다이어트 할 때 가족들한테 얘기하잖아요. 나 이거 안 먹어. 나 이제 피면 얘기해. 이런 식으로 뭐 비트코인이 얼마 찍으면 이더리움이 얼마 찍으면 나 다 팔 거야. 뭐 여보 다 팔 거야. 아들한테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그 가격 근처가 올 거잖아요. 오면 왜 안 팔고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때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족들에게 얘기하는 방법도 조금은 괜찮지 않을까 또는 뭐 지인이 될 수도 있겠죠. 아무튼 여기까지 하니까 이제 베이컨이 큰 감동을 받습니다. 참 말 잘하더라고요. I love that. 너무 좋다. 근데 나도 사전에 계획이 없을 때가 있었다. 그래서 뒤로 갈수록 빠져나가는 게 정말 너무 어렵더라. 계속 새로운 사람들이 새로운 논리를 가지고 꼬셔가지고 결국은 큰 가방과 나만 남겨져 있더라. 알트코인 크게 가방에 넣었다. 물린 거 가지고 있다는 거죠. 대주주 돼가지고요. 그래서 참 좋은 교훈이었다. 이런 게 이제 베이컨이 마무리를 했는데요. 사실 이게 40분 정도 되는 인터뷰예요. 그래서 한 번에 넣으려고 했는데 아깝게도 시간 관계상 버릴 내용이 별로 없어서요. 본의 아니게 2부작이 돼버렸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라크 데이비스의 유망 알트코인 추천 등을 말씀드리도록 하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